친한 친구 모임인데 분명 다 같이 웃는 자리인데 당신만 어색하게 웃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얘 그때 그 한마디를 못했지 하면서 베개에 얼굴을 묻어본 경험. 많은 분들이 호감은 외향적이거나 말빨이 좋아야 생긴다고 믿어요. 근데 이건 사회심리학이 60년 동안 가장 1966년 하버드 출신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슨이 증명했어요. 호감의 80%는 단 5가지 행동에서 나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4번이 진짜 반전이에요.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7일 안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이미 수십 번 검증된 효과들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특히 필요해요. 첫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어색해지는 분. 둘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냥 무난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은 분. 셋째, 새로운 모임에 가면 5분 만에 기빨려서 집에 가고 싶어지는 분. 오늘 알려드릴 5가지는 모두 실제 논문에서 나온 거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1번부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호감도가 확 달라집니다. 1966년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슨이 정말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인터뷰 녹음을 들려줘요. 그 사람은 퀴즈 대회 챔피언이에요. 정답률 92%. 누가 봐도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 그런데 에런슨은 2가지 버전을 만듭니다. 버전 A는 그냥 인터뷰만 끝나는 버전. 버전 B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옷에 커피를 쏟았네요 하면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어가요. 그 외 모든 게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생들은 커피 쏟은 버전의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더 좋아했어요. 더 똑똑해 보였고, 더 친근했고, 더 가까이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레폴 효과, 우리말로 하면 실수 효과예요. 유능한 사람이 작은 빈틈을 보이면 호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60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심리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고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거리감을 느껴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하고 벽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실수를 보이는 순간 내가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인간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냐. 자기소개할 때 자기 장점만 줄줄이 늘어놓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호감을 깎아먹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사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어색해해요. 지금도 손에 땀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30분짜리 자기 PR보다 강력합니다. 또 하나, 대화 중에 작은 실수를 했다면 그걸 숨기지 말고 살짝 자조적으로 인정하세요. 발음이 꼬였으면 제가 지금 좀 긴장했네요 하고 웃으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단숨에 엽니다. 단,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효과는 이미 유능하다는 게 보일 때만 작동합니다. 평소에 매번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또 실수하면 그건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능력은 보여주되 그 위에 작은 빈틈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빈틈을 보여라였죠? 이번은 이것보다 5배는 강력합니다. UCSB 심리학자 셀리 게이블 박사가 2004년에 발표한 연구를 소개할게요. 게이블은 79쌍의 커플을 8주 동안 추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관계의 만족도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게이블의 연구는 정반대 결과를 내놓습니다. 위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상대방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게이블은 이걸 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소식을 함께 자본화한다 라는 뜻이에요. 게이블은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을 4가지로 나눕니다. 친구가 나 승진했어 하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극적 파괴적 반응, 휴대폰 보면서 아 그래? 둘째, 적극적 파괴적 반응, 오 근데 그 자리 책임 엄청 무겁다던데? 셋째, 소극적 건설적 반응, 오 잘됐네, 축하해. 한마디로 끝.
그리고 넷째, 적극적 건설적 반응. 이게 정답이에요. 아, 진짜. 어떻게 알게 됐어? 통보받았을 때 기분 어땠어? 그동안 진짜 고생했잖아. 나 진짜 자랑스러워. 이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디테일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게이블의 연구에서 8주 후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커플은 슬픈 일의 위로 잘해준 커플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에 적극적 건설적으로 반응해준 커플이었습니다. 이 효과 크기가 너무 커서 학계가 한동안 시끌시끌했어요. 이걸 어떻게 일상에 쓸까요? 친구나 동료가 나 시험 합격했어, 나 책 한 권 다 읽었어, 나 운동 한 달 채웠어 같은 작은 자랑을 할 때 딱 30초만 멈춰서 디테일을 물어보세요. 아, 진짜. 어떤 책? 어떻게 다 읽었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야? 이 30초 투자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위로보다 축하가 더 강력하다. 이게 게이블의 결론이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캡처해 두셔도 좋아요. 1997년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좀 무모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두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을까? 처음 만난 두 사람을 마주 앉게 하고 미리 준비한 36개의 질문을 차례대로 주고받게 했어요. 이 36개 질문은 점점 깊어지는 구조였어요. 한 번은 가벼운 질문. 저녁 식사에 누구든 초대할 수 있다면? 중간으로 가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마지막 질문은 오늘 밤 죽는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될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45분 후 참가자들은 평생 알던 친구보다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참여했던 두 사람 중 한 커플은 6개월 후 결혼했어요. 아론 박사가 직접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실험이 증명한 게 뭐냐? 자기 노출의 호혜성이라는 사회심리학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속 얘기를 살짝 꺼내면 상대방도 비슷한 깊이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단계씩 깊어지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떻게 쓰냐?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같은 잡담을 1단계라고 치면 2단계 질문으로 한 번만 점프해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에게 최근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뭐예요? 새로 만난 사람에게 요즘 가장 몰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질문이 어색할 것 같죠? 안 어색해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진심으로 물어봐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 물어봐주면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당신은 그 거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빈틈, 2번 적극적 반응, 3번 깊은 질문, 여기까지가 정석 카드라면 4번은 진짜 반전이에요. 부탁이 호감을 만든다고요?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직접 검증한 방법입니다. 1700년대 미국, 벤자민 프랭클린은 펜실바니아 의회의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의회에 자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트집을 잡고 연설할 때마다 야유를 보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프랭클린은 정말 이상한 작전을 씁니다.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주거나 사과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희귀한 책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단지 책 한 권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 사람은 며칠 후 책을 보내줬어요. 프랭클린은 일주일 후 정중한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보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먼저 프랭클린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이 일을 적으면서 한 문장을 남겨요.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당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준비가 돼 있다. 이게 200년 후 1969년 심리학자 제커와 랜디에 의해 실험으로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작동할까요? 인지 부조화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자기 행동과 감정이 안 맞으면 견디지 못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네?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뇌가 알아서 호감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쓸까요? 호감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하나 해보세요. 단, 부담 없는 부탁이어야 해요. 혹시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잠깐만 조언 한 번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책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나중에 다 보시면 빌려주실 수 있어요. 신기하죠? 베푸는 게 아니라 받는 게 호감을 만든다니. 자, 마지막 5번은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호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거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1999년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차트랜드와 바그가 발표한 논문 제목이 카멜레온 효과였어요. 두 사람은 78명의 참가자를 1대1로 짝지어 사진을 보고 대화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실 연구 보조원이었고 미리 짠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이 다리를 꼬면 자기도 다리를 꼬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자기도 얼굴을 만지고. 단, 너무 티나면 안 되니까 3에서 5초 정도 자연스러운 텀을 두고 따라합니다. 결과는요? 미러링을 당한 사람들이 그 보조원을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자기가 미러링 당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한 채로요. 왜 이게 작동할까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내 행동을 따라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부족이다, 같은 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1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부족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던 그 신호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의식적으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춰주세요. 상대가 천천히 말하면 나도 천천히, 빠르게 말하면 나도 살짝 빠르게. 상대가 컵을 들면 잠시 후 나도 컵을 든다. 상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나도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핵심은 거울이 되되 거울임을 들키지 않는 것. 너무 똑같이 하면 상대가 알아챕니다. 톤, 속도, 자세, 단어 선택,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자연스럽게 따라가도 충분해요. 이걸 하루만 의식적으로 해보면 다음 날부터 상대방이 당신에게 훨씬 편하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5가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오늘의 진짜 핵심을 한 번만 더 짚고 가야 해요. 오늘 5가지 정리하면 1번 작은 빈틈을 보여라, 프레폴 효과. 2번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라, 게이블의 ACR. 3번 한 단계 깊은 질문을 던져라, 자기 노출의 호혜성. 4번 작은 부탁을 해라,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5번 자연스럽게 미러링해라, 카멜레온 효과. 근데 만약 5가지 다 기억할 수 없다면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2번, 적극적 건설적 반응. 왜냐하면 다른 4개는 가끔 쓰는 기술이지만 이건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있어요. 동료가 나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대신 어디서? 어떤 메뉴? 한마디. 이 하나가 7일 후 당신에 대한 평판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외향적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7일 동안 해보세요. 7일이면 충분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인간관계는 큰 한 번이 아니라 작은 매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단 7일. 5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매일 한 번씩 의식적으로 써보세요. 일주일 후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게 이 영상의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5가지 중에 어느 것부터 써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세요.